간접정범을 봅시다. 자, 간접정범은 처벌되지 않는 자를 이용해서 의사지배를 통해서 마치 자기의 범죄를 실현한 자, 자기가 그걸 도구로 이용해서 자기 범죄를 실현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간접정범이죠. 11번 공무원이 아닌 갑이 관공서의 허위 내용의 증명원을 제출해서 그러한 사실을 모르는 공무원 A로부터 증명원 내용과 같은 증명서, 이 공문서이죠. 공무원이 작성한 문서니까 공문서. 다만 허위 내용으로 신청을 해서 공문서를 작성했어요. 그럼 이것이 허위 내용이죠. 공문서이기는 한데 그 내용이 허위인 허위 공문서가 되는 거예요. 내용이 허위인. 자, 작성 주체는 허위가 아니에요. 어떤 문제가 없어요. 작성 권한이 있는 공무원이 작성을 했는데 다만 그 작성한 내용에 어떤 문제가 발생한 거죠. 작성 주체는 문제 없는데 내용이 문제가 있다. 내용이 허위란 얘기죠. 이런 것을 허위 공문서 작성죄로 처벌하죠. 즉 권한이 있는 공무원이 작성했다. 작성 명의에는 문제가 없다. 그러나 그 내용이 허위인 것을 허위 공문서 작성죄로 처벌하죠. 이 경우에 보면은 이 허위의 내용으로 증명원을 제출해서 그 허위 내용대로 그 내용과 같은 증명서, 즉 허위 공문서가 작성된 경우에 갑이 공무원을 속여서 이 공무원으로 하여금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게 만들었어요. 허위 공문서 작성. 자, 구성 요건은 이 작성 권한이 있는 자이기 때문에 공문서 위조는 아니에요. 이 사람은 공문서를 만들어낼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공문서 위조는 아니고 문제는 내용이 허위인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공무원은 몰라요. 이게 허위라는 내용을 속아서 진실한 줄 알고 작성했잖아요. 즉 허위 공문서 작성에 고의가 없어요. 이 작성 공무원은 고의가 없어요. 이 사람 무죄죠. 과실에 의한 허위 공문서 작성죄라는 건 존재하지 않으니까 무죄. 그러면 처벌되지 않는 자를 이용해서 얘가 모든 이러한 상황을 지배해서 자기가 이용해서 이런 허위 공문서 작성을 만들어냈죠. 그러면 얘가 처벌되지 않는 자를 이용해서 자신의 범죄를 실현했다. 이 결과를 자기가 다 주도해서 실현했어요. 그러면 허위 공문서 작성죄의 간접정범이 문제가 되는 거죠. 간접정범 인정될 수 있느냐? 안타깝게도 간접정범은 정범이에요. 정범이 되려면 반드시 정범 표지가 있어야 되는데, 즉 간접정범. 이 구조상으로는 갑이 간접정범이 성립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허위공문서 작성죄, 즉 간접정범이 성립할 수 없는 간접정범의 한계가 중요하죠. 간접정범 한계. 정범 표지가 있어야 되는데 특수한 정범 표지로서 두 가지를 암기하시기 바래요. 자수범 그리고 신분범, 진정신분범. 이 범죄, 특히 신분범의 경우에는 신분이 있는 자만 그 범죄를 구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 신분이 있어야만 범죄가 된다. 그런데 허위공문서 작성죄는 권한이 있는 공무원이 작성해야 된다라는 진정신분범이에요. 진정신분범. 얘는 공무원이 아니라고 나와 있네요. 공무원이 아닌 자. 공무원이 아닌 자니까 이 진정신분범을 범할 수 있는 정범 적격이 없어요. 논리상으로는 처벌되지 않는 자를 이용해서 자신의 범죄를 실현해서 간접정범이 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두 번째 단계로 반드시 검토해야 되는 게 정범의 한계, 자수범에 해당. 자수범은 스스로 자기 손으로 범죄를 저질러야만 정범이 되는 특수한 그런 범죄이고, 진정신분범, 신분이 있어야만 정범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진정신분범에서 걸리죠. 그래서 갑은 공무원이 아닌 자, 공무원이 아닌 갑은 진정신분범의 정범 적격이 없기 때문에 범죄를 간접정범이 성립할 수가 없다. 11번 내용 잘 기억하시고,